네, 11번부터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형 소화기로 인정되는 소화 능력 단위에 적합한 기준은 돼 있죠. 자, 우리가 이제 그 능력 단위를 얘기할 때, 능력 단위는 이제 엄밀하게 따지면 이제 그 A급하고, B급하고 능력 단위가 틀립니다. A급 있고, 이제, B급에 이제 능력 단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A급에는 이제 그 능력 단위가 이제, 능력 단위 2단위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능력 단위, 1단위가 있습니다. 1단위. 능력 단위 1단위는 이제, 여기에 휘발유가 이제, 이게 3리터가 들어있어요. 3리터. 3리터 위에다가 이제 이렇게 각재를 이렇게 짜는데 뭐 이렇게 각재를 배치합니다. 이렇게 각재를 쭉 배치해서 그 능력단 2단위 같은 것은 이제 35각재 35각재 35기 요게 길이가 얼마입니까? 900짜리죠. 900짜리를 이제 144개를 여기다 싸서 쌓게 되면 대략 26단 정도 나와요. 26단. 쌓게 되면 26단 정도 나오는데 이렇게 쌓은 후에 이제 여기다 불을 붙이는 거예요. 휘발유에다가 이제 불을 붙이는 것이죠. 불을 붙여서 이제 한 3분 후에 불을 꺼서 이게 소화가 다 되면은 이제 2단위의 능력을 가지는 거고 능력 단위 1단위는 이제 똑같이 근데 휘발유가 이제 반으로 줄어들죠. 휘발유가 1.5리터고 여기도 마찬가지 이렇게 짜서 이제 여기 목재를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싸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똑같이 이렇게 각재를 쌉니다. 근데 각재를 쌌는데 자 요거는 26단을 쌌고 요거는 이제 20단 정도 돼요. 20단 정도. 그런데 여기는 목재가 이제 똑같이 이제 35 곱하기 35 각재에 얘 길이는 730짜리. 730짜리. 개수는 이제 90개다, 90개. 90개를 여기다 싸서 한 20단 정도 쌓게 되면, 쌓은 후에, 여기다 휘발유에다 이제 불을 붙인 후에, 3분 후에 불을 꺼서, 여기 다 꺼지게 되면, 이제 능력단위, 1단위를 나타나는 것이 이제, A급 화재의 이제 2단위하고 능력단위 1단위가 있다.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B급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러한 이제 모형이 있어요, 모형이. 이런 모형이 있는데, 모형의 이제 높이는 이제 30cm 정도 돼요. 30cm. 높이는 이제 한 30cm 정도. 자, 여기에다가 이제, 물을 채웁니다, 물을. 여기다 물을 채우는데, 물의 높이는 대략 얼마냐면은 이제, 12cm 정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12cm 정도 물을 채우고, 여기에다가 이제, 기름을 채우는데, 기름을 채우는 높이는 이제 한 3cm 정도. 이렇게 채운 다음에 여기다 이제 불을 붙이죠. 불을 붙이는데 자, 여기 길이 이제 여기 요 길이가 있는데 요 길이는 모형의 크기에 따라서 0.5 모형부터 해가지고 쭉 길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길이가 상당히 종류가 많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 여기에다 불을 붙여가지고 이제 소화를 시키게 되면 여기 B급에는 이제 2소형과 이제 3소화 모형이 있는데 그걸 두 개를 이제 산술 평균으로 해서 소화 능력 단위를 이제 선정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이제 대형 소화기죠. 대형 소화기의 소화 능력 단위를 어떻게 판정하느냐? 자, 소화기에는 이제 소형 소화기하고 대형 소화기가 있죠. 대형 소화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형 소화기는 아까 이제 능력 단위 1단위 능력 단위 1단위 이상 대형 소화기 미만이죠. 미만이 이제 소형 소화기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대형 소화기는 이제, 대형 소화기는 이게 용량이 크기 때문에 사람이 직접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소화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운반 기구가 있어서 거기에 바퀴가 달려 있어서 바퀴를 이렇게 끌고 가서 소화를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대형 소화기인데 대형 소화기는 이제 A급하고 이제 B급으로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급은 10단위 이상이 되겠고
자, B급은 20단위 이상이 되겠다. 자, 이렇게 이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대형 수화기의 능력 단위니까 A급 10단위, B급 20단위, 답이 3번이네요. 그래서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참고로 이제 그 보행거리를 보게 되면, 보행거리. 자, 보행거리를 보게 되면 이제 소형 수화기는 이제 20m 이내죠. 20m 이내에 소형 수화기가 배치가 돼야 되고, 자, 대형 수화기는 이제 얼마? 30m 이내에 이제 수화기가 돼야 된다. 자, 보행거리는 뭐라 있습니까? 실제적으로 이렇게 보행한 거리라 있죠. 보행한 거리. 예를 들면, 이러한 구조체 내에 이렇게 예를 들면 문이 하나 있어요. 문이 하나 있는데, 수화기를 여기다 배치했는데, 이게 직접적으로 걸어가서, 이렇게 걸어가서, 만약 여기가 20m다. 자, 이렇게 산정하는 것이죠. 수평거리를 이렇게 잘라서 20m가 아니고, 이렇게 문이 있을 경우에 이제 계곡을 통과해서 이렇게 거리가 이제 실제적으로 사람이 걸어가서 이렇게 측정한 거리가 이제 바로 보행거리가 되겠다. 다음 1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화기구의 화재 안전 기준에서 지하층이나 무창층 또는 밀폐된 거실 및 사무실로서 그 바닥 면적이 이제 20스퀘어미터 미만의 장소에 설치할 수 없는 소화기는 되어 있습니다. 자, 20스퀘어미터 미만 하게 되면 이제 거의 밀폐 장소죠. 밀폐 장소. 자, 밀폐 장소에 이제 소화를 했을 때 소화기 사용은 누가 합니까? 사람이 직접 하잖아요. 근데 사람이 직접 하는데 밀폐된 장소에서 사람이 소화를 한다고 했는데 사람이 질식돼서 사망은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질식의 위험이 있는 이제 소화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이제 이산화탄소 소화기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할로겐 화합물 소화약제도 이제 있는데, 자, 할로겐 화합물 소화약제 이제 두 가지가 있죠. 1212라고, 자, 2402. 자, 요 두 가지도 마찬가지 밀폐된 장소에 이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이산화탄소, CO2 소화기.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세 가지다. 자, 그 이후에 할로겐 이제 1301이라든지, 그 다음에 청정 소화약제, 이런 것들은 이제 그대로 사용할 수 있고, 요 세 가지는 사용할 수 없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12번의 답은 이제 4번이죠. 4번. 네, 4번이 되겠습니다. 자, 1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중 통신기기실의 소화 설비로 가장 적합한 것은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통신기기실 어떻습니까? 통신기기실. 자, 통신기기실 같은 경우는 이제, 전기나 이제 전자기기 이런 그 제품들이 많이 있죠. 자, 이러한 전자기기나 제품들이 많은 곳에다가 물로 이렇게 소화를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전자기기들이 이제 물로 인한 피해가 나타나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런데 이제 통신기기실은 이제 물로 인한 피해가 있기 때문에 물 소화약제는 이제 쓸 수가 없죠. 그래서 주로 이제 가스계 이제 소화약제를 주로 사용하고, 한 가지 더 추가를 시키자면 이제 고체 에어로졸. 자, 고체 에어로졸 같은 경우는 이제 소공간 소화약제를 해서 고체 에어로졸까지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가스계에 뭐가 있습니까? 자, CO2라든지 할로겐 화합물이라든지 청정 소화약제. 자, 이런 것들이 이제 가스계에 해당된다. 자, 그러면 자, 1번 스프링클러 설비는 물이기 때문에 이제 안 되고, 자, 2번도 옥내 소화전도 소화약제가 물이죠. 자, 3번 할로겐 화합물 소화 설비가 이제 여기서 적합한 답이 되겠다. 자, 4번도 오기 소화전 설비이기 때문에 소화약제가 물이기 때문에 이제 사용할 수 없다. 그래서 이제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4번 상수도 소화 용수 설비로는, 상수도 소화 용수 설비는 호층 지름 75mm 수도 배관에 호층 지름 몇 밀리미터 이상의 소화전을 접속해야 되는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상수도 소화 설비는, 자, 상수도 소화 설비는 실제적인 소화 용도로 사용되는 거 아닙니다. 상수도 소화 설비는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소화 용도로서
소화 용도로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소방 대원들이 이제 소방을 출동을 해서 불을 이제 진화 작업을 하는데, 물이 부족할 때 이제 소방 활동을 이제 지원해주는, 그러니까 지금 뭡니까? 소방차의 소화 활동을 지원해주는 그러한 설비가 이제 상수도 소화 용수 설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상수도 소화 용수 설비는 일단 수도 배관이 최소한 75mm 이상이 돼야 됩니다. 75mm 이상. 자, 이렇게 땅속에 이렇게 수도 배관이 있는데, 수도 배관이 어느 지역에 이제 수도 배관이 75mm 안 됐다. 그러면 상수도 소화 용수를 설치할 수 없습니다. 이걸 설치 않고 이제 뭐 대책으로 이제 소화 수조나 이제 저수조의 방법을 써야 되고, 자, 공공장소에 이제 예를 들면 배관이 75mm 이상이다. 이 배관이 75mm 이상일 것 같으면 이제 상수도 소화 설비를 소화전을 이제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배관을 이제 잘라서 이렇게 이제 밸브를 하나 설치하고 여기 밖으로 이렇게 튀어나오게끔 이제 우리 옥내 소화전 비슷한 거 있죠. 옥내 소화전이 여기 붙는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단지, 오기 소화전이죠, 오기 소화전. 단지 오기 소화전은 여기 명칭이 그냥 오기 소화전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이제 상수도 소화 같으면 이제 상수도 소화전 이렇게 되겠죠. 똑같은 걸 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래서 이제 여기 배관이 연결되는데 얘가 75mm면 상수도 소화전은 이제 최소한 100mm 이상의 소화전을 이제 연결을 해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답은 뭡니까? 100mm 이상. 자, 4번이 되겠습니다. 4번. 자, 참고적으로 이제 이러한 소화전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자, 소화전 설치가 여기다. 이게 상수도 소화전이다. 상수도 소화전인데, 여기에 이제 예를 들면 건물이 이렇게 있습니다. 건물이. 자, 건물이 있는데, 이 소화전에 여기까지 이 대상이 예를 들면 상수도 소화용수 설비 설치 대상일 경우에, 자, 여기서 예를 들면 여기까지 거리가 이제 예를 들면 140m. 자, 이런 경우를 이렇게 연결하는 게 아니고, 자, 우리가 이제 상수도 소화전의 설치 거리는 요 방호 대상물에 수평 투영 면적이 있습니다. 위에서 그림자를 위에서 빛을 튀었을 때 그림자가 생성되는 여기 거리. 자, 예를 들면 이제 이렇게 수평선으로 이제 40m 이내여야 된다. 40m 이내. 그래서 요거를 뭐라 합니까? 수평 투영 면적이죠. 수평 투영 면적. 자, 요렇게 해서 140m가 아니고, 요 건물을 이제 위에서 빛을 쬐었을 때, 거기에 해당되는 그러한, 끝단의 이제 거리죠. 이 끝단 거리가 이제, 140m 이내에 이렇게 설치해야 된다. 자, 그걸 우리는 이제 수평 투영 면적이랍니다. 그래서 수평 투영 면적에 해당되는 무쇠 가장 끝단부에서 140m 이내에 소화전이 있어야 된다. 여기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 저장 용기 중 고압식 용기는 최소 몇 메가팔 이상의 내압 시험 압력이 견뎌야 되는가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 내압 시험 압력이 있습니다. 내압 시험 압력. 자, 우리가 일종의 이러한 용기들은 밀폐가 돼 있죠. 자, 밀폐가 돼 있습니다. 밀폐. 자, 밀폐가 돼 있기 때문에 주위의 영향에 따라서 온도가 올라가면 어떻게 습니까? 온도가 올라가면 안에 있는 압력도 같이 올라가죠. 같이 압력이 올라가는데 그 압력에 의해서 이 용기가 파열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파열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최대 압력이 이제 내압 시험 압력이 되겠다. 내압 시험 압력. 그래서 이산화탄소 같은 것은 이제 내압 시험 압력을 고압시하고 이제 저압시, 고압식하고 저압식 두 가지로 이제 우리가 두 가지가 있죠. 그래서 내압 시험 압력 고압식 같은 것은 얼마입니까? 25메가파스칼 이상에서 견뎌야 되고, 그다음에 저압식은 이제 3.5메가파스칼에서 이제 견뎌야 된다. 이런 것이 이제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의 이제 내압 시험 능력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15번 같은 경우는 이제, 고압식 용기이기 때문에 3번 25메가파스칼 되는 것이죠. 자, 거기에 2번은 이제 3.5메가파스칼이 있는데, 3.5메가파스칼은 근데, 저압식이 되겠다. 저압식. 그래서 한 번에 두 가지를 같이 암기해 놓으면 좋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그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에서 참고적으로 또 하나 알아둘 게 이제 충전비가 있습니다. 충전비. 예, 충전비가 있는데, 자, 충전비도 마찬가지 이제, 저압식하고 이제 고압식으로 분류가 되죠. 그리고 어차피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는 이제 고압식하고 이제 저압식이 있기 때문에 충전비도 마찬가지 이제 고압식과 이제 저압식이 있습니다. 자, 충전비라는 얘기는 뭐냐? 자, 일종의 이 용기에 이제 최적이 있습니다. 최적. 최적 우리가 리터로 합니다. 최적. 리터로 하고. 이 용기에 자, 이산화탄소를 CO2를 이제 얼마만큼 채워놓냐가 이제 바로 충전비죠. 충전비. 그래서 이제 충전비는 단위가 이제 리터 퍼 이제 킬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화약제 1kg에 대한 용기에 이제 최적 1리터를 이제 충전비라 하죠. 충전비. 네, 충전비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저압식 같은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1.1에서 얼마입니까? 1.1에서 1.4 정도의 충전비가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소화약제가 1kg이면 최소한 저압식 같은 경우는 이 최적이 1.1리터가 돼야 된다. 1.1리터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고압식 같은 경우는 이제 최소 1.5에서 1.9까지입니다. 1.9.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그 이산화탄소 용기가 지금 국내에서 많이 쓰는 게 이제 68리터짜리입니다. 68리터짜리. 68리터짜리에 이제 이산화탄소 용기가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그 고압식 같은 1.5로 많이 사용하는데, 그럼 소화약제가 몇 킬로 들어가느냐? 45kg이 들어갑니다. 자, 요게 이제 계산해보면 충전비가 대략 1.5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러한 68리터짜리의 용기가 많이 사용되고 있다 정도로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충전비까지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저압식 같은 거는 이제 항상 저압을 유지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온도가 높게 되면 압력이 많이 높아지죠. 그러면 저압으로 하기 위해서는 온도를 낮춰야 돼요, 온도를. 그럼 낮춰야 되는데 온도를 낮추기 위한 방법은 뭐냐? 냉동기를 설치하죠. 예. 냉동기를 설치를 해서 거기에 온도가 마이너스 18도씨. 예. 마이너스 18도씨를 항상 유지할 수 있는 이러한 냉동기를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참고로 여기 냉동기가 설치된다 정도까지만 기억을 하시면 되겠다. 다음에 16번 보겠습니다. 자, 피난기구의 설치 방법이 잘못 설명된 것으로 되어 있죠. 자, 피난기구. 자, 피난기구에 여기서는 이제 설치 대상물이 되겠습니다. 설치 대상물. 자, 설치 대상물을 이제 요거는 이제 우리가 뭐 별 수 없이 다 암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죠. 자, 피난기구는 어떻게 각 층마다 설치한다. 맞죠? 피난기구는 이제 각 층마다 설치합니다. 각 층마다. 자, 그 다음에 의료시설은 그 층의 바닥 면적의 500스퀘어미터 설치하는데, 자, 일종의 이제 설치 장소가 있습니다. 설치 장소. 자, 설치 장소가 있고, 이제 그 설치 개수가 있겠죠. 설치 개수. 자, 설치 개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설치 장소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이제, 노숙자의 이렇게 암기를 하면 돼요. 노숙자. 자, 노는 이제 노유자 시설이고, 노유자 시설. 수는 숙박 시설. 네. 그 다음에 이제 의는 의료 시설이다. 의료 시설. 자, 이것 같은 경우는 이제 500스퀘어미터 한 개씩. 500스퀘어미터 이제 한 개씩 설치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동복의 유문 판매다. 자, 동복의 유문 판매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동은 운동시설이다. 운동시설. 자, 운동시설. 자, 그 다음에 이제 복합용도고, 복자는 이제 뭐야? 복합용도. 자, 복합 건축물이죠. 복합용도. 자, 그 다음에 위는 유락시설. 자, 위는 유락시설. 자, 문은 문화 및 집회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에 해당되고,
파는 이제 판매 시설에 해당된다. 판매 시설. 자, 이곳 같은 경우는 이제 얼마? 800 스퀘어미터 이제 설치 개수가 되겠다. 800 스퀘어미터마다 피난기구가 이제 설치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말고 이제 그 밖에 것. 네. 자, 그 밖에 것은 이제 얼마? 그 밖에 것은 이제 1000 스퀘어미터. 자, 이상마다 이제 1000 스퀘어마다 이제 피난기구가 하나씩 설치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하나 예의사항이 하나 있죠. 예의사항. 예의사항 뭐가 있습니까? 아파트가 있는데 계단실형 아파트가 있어요. 자, 계단실형 아파트 같은 것은 얼마다? 예, 각 세대마다. 요거는 이제 각 세대마다 이제 피난기구가 설치되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의료시설은 이제 노숙자의니까 의료시설이다, 이게. 의료시설이기 때문에, 의료시설이고, 여기 숙은 숙박시설이라 했지. 숙박시설. 자, 노는 노유자시설이 되겠다. 자, 그러면 이제 의료시설이기 때문에 이제 500스퀘어미터마다 피난기구가 설치되고, 자, 그 다음에 3번은 숙박시설은 그 층의 바닥 면적의 600스퀘어미터마다 설치하는데, 숙박시설 여기 있지? 네, 숙박시설 여기 있잖아, 여기. 여기 있기 때문에 이제 500스퀘어마다다. 그래서 이제 3번이 틀렸네. 자, 4번. 자, 판매시설은 그 층의 바닥 면적 800스퀘어미터 설치한다. 자, 판매시설 여기 있지? 판매시설 여기 있기 때문에 이제 800스퀘어마다 맞는 내용이 되겠다. 자, 그래서 여기 16번의 답은 이제 3번이 되겠습니다. 3번. 다음에 1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습식 스프링클러 설비의 설비에는 헤드를 향하여 상향으로 수평 주행 배관 기울기를 얼마 이상으로 해야 되는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습식 스프링클러 설비의 배관에는 이제 수평 주행 배관은 이제 500분의 1이죠. 500분의 1. 자, 500분의 1이고 수평 주행 배관은 이제 자, 수평 주행 배관이 하는 역할은 뭐야? 교차 배관에 물을 공급해주는 시설이어야 됩니다. 자, 교차 배관에 이제 물을 이제 공급해주는 배관이 수평 주행 배관이라 했다. 수평 주행 배관의 기울기는 얼마? 500분의 1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참고로 이제 가지 배관이 있죠, 가지 배관. 자, 가지 배관은 이제 뭐라 했어? 가지 배관은 헤드가 설치되는 배관이라 했지. 자, 가지 배관 같은 경우는 이제 250분의 1. 참고적으로 이제 가지 배관은 250분의 1 기울기를 줘야 된다. 자, 그래서 17번의 답은 이제 4번입니다. 4번. 500분의 1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18번. 습식 스프링클러 설비에서 천장부에 폐쇄형 헤드의 배치로 화재시 감열 개방되어 살수시키는 방식에 속하지 않는 것은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스프링클러 설비를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같이 개념상을 보게 되면, 자, 크게는 이제 우리가, 몇 가지가 5가지가 있다 했죠. 자, 먼저 이제 습식이 있습니다. 습식. 자, 그 다음에 이제 건식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건식이 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준비작동식이 있죠. 준비작동식. 그 다음에 이제 부합식. 그 다음에 일제살수식. 자, 요렇게 이제 5가지가 있죠. 5가지. 자, 여기 이제 첫 번째 보게 되면 이제, 유수검지장치가 있었는데, 유수검지장치. 자, 유수검지장치는 이제, 폐쇄형이 쓰이고, 그 다음에 이제 개방형은 이제, 일제 개방 밸브라는 용어를 씁니다. 일제 개방 밸브. 그래서 일제 개방 밸브는 어디에 사용된다? 자, 여기 일제 살수식. 그래서 여기가 이제 일제 개방 밸브다. 개방 밸브. 그 나머지는 전부 다 이제 용어가 유수검지 장치라고 이제 용어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습식 같은 경우는 이제 유수검지 장치가 이제 알람 밸브가 되겠다. 건식은 이제 건식 밸브가 되겠고,
준비 작동식은 이제 준비 작동 밸브, 준비 작동 밸브가 되겠다. 작동식 밸브 해도 되고, 밸브. 그다음에 부합식도 마찬가지 이제 유수 검지 장치는 준비 작동식 밸브를 사용한다. 자,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자, 영어로는 뭐 이제 그 건식은 이제 건식 밸브니까 드라이 밸브라 하고, 준비 작동은 이제 프리 액션 밸브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프리 액션 밸브. 자, 프리 액션 밸브가 준비 작동식 밸브다. 자, 이렇게 있는데, 자, 그럼 유수 검지 장치를 기준으로 1차 측하고 이제 2차 측에 뭐가 들어가느냐? 자, 요거 1차 측하고 2차 측 기준은 이제 이 유수 검지 장치를 기준으로입니다. 유수 검지 장치를 기준으로 1차 측이냐 2차 측에. 자, 유수 검지 장치를 기준으로 1차 측에는 전부 다 가압수가 이제 다 있죠. 자, 여기까지 일제 살수시까지 전부 다 이제 가압수가 이제 다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유수 검지 장치 1차 측. 1차 측하고 2차 측 얘기할 때는 이제 입구 측이 1차 측이고 출구 측이 2차 측이라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측, 이제 유수 검지 장치 1차 측은 이제 전부 다 가압수로 돼 있고, 그 다음에 2차 측이 이제 다 달라지죠. 2차 측이 다 달라집니다. 그래서 습식 같은 경우는 2차 측이 이제 가압수고, 건식 밸브 같은 것은 이제 압축 공기가 들어있지. 압축 공기가 들어가 있다. 압축 공기. 그 다음에 준비 작동식 밸브는 이제 대기압 상태로 그대로 있죠. 대기압 상태다. 대기압 상태가 되겠고, 자, 부합식은 이제 준비 작동식하고 이제 거의 비슷한데, 준비 작동식 같은 것은 이제 그냥 배관이 대기압 상태 아무것도 안 들어가 있는데, 부합식 같은 것은 이제 부합수가 들어가 있다. 부합수. 진공으로서 이제 부합수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제 배관에 물은 차 있는데 그 물이 차 있는 그 압력이 이제 진공압으로 되어 있다 해서 이제 부합수가 되겠습니다. 일제살수식도 마찬가지 이제 이건 대기압으로 개방식이기 때문에 이제 다 대기압으로 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헤드를 보게 되면 자, 습식부터 해가지고 여기 부합식까지 습식부터 부합식까지는 전부 다 폐쇄형 헤드를 쓰고, 자, 폐쇄형 헤드를 쓰고, 일제살수식 같은 경우는 이제 개방형 헤드를 쓴다. 개방형 헤드. 자, 개방형 헤드를 쓴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문제에서 이제 그 폐쇄형 헤드의 배치로 화재시 감열 개방이 되어서 살수시키는 방식에 속하지 않는 것은 돼 있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결국 뭡니까? 감지기 유무를 묻는 거예요. 감지기 유무. 자, 감지기 유무를 묻는 거다. 자, 그러면, 자, 습식하고 건식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습식하고 건식 같은 것은 이제 감지기가 이제 없습니다. 감지기가 없고. 그 다음에 준비 작동식부터 해가지고 이제 일제 살수식까지 같은 경우는 이제 감지기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서는 이제, 스프링클러 설비에서 천장부에 폐쇄형 헤드의 배치로 화재시 감열 개방되어서 살수시키는 방식에 속하지 않는 것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헤드가 개방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이쪽을 보게 되겠죠. 자, 그러면 습식, 건식, 준비 작동식은 헤드가 이제 개방이 돼야 되겠죠. 이제 반자동식 자체는 여기서는 이제 감지기 유무를 떠나서 여기 설명하는 게 아니고, 어떻든 간에 폐쇄형 헤드가 터져서 살수시키느냐를 묻는 거죠. 그럼 결국 뭡니까? 폐쇄형 헤드, 여기 헤드를 보면 되겠죠. 헤드를 봐서 이제 폐쇄형의 헤드가 해당이 되는 부분은 이제 살수 헤드가 되는 것이고, 개방형 같은 경우는 이제 그게 안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습식과 건식 준비 작동식은 이제 헤드가 폐쇄형 헤드이기 때문에 이제 해당이 되겠고, 자, 반자동식은 우리가 아예 없죠. 반자동식은 없습니다. 그래서 3번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3번이 뭐 일제 살수식이다 이렇게 나왔을 경우에는 이제 그것도 3번도 답이 되겠죠. 자, 어떻든 간에 여기서는 이제 3번 반자동식이 이제 스프링클러 설비, 여기에서는 이제 화재 시 감열 개방에 해당이 되지 않는 것이 반자동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건 전체적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표를 다 기억하게 되면 쉽게 기억할 수 있는데, 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자꾸 이제 그 필기를 자꾸 해보면서 기억을 하는 게 가장 편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말 소화 설비에 사용되는 소화 약재 중 제3종 분말은 어느 것을 주성분으로 하는가라고 되어 있죠. 자, 분말 소화 설비는 이제 자, 소화 약재가 이제 4가지가 있죠. 4가지. 제1종이 있고, 자, 그 다음에 제2종, 제3종, 제4종이 있습니다. 제4종. 자, 그러면 제1종은 뭡니까? 탄산, 수소, 나트륨이 되겠다. 탄산수소, 나트륨. 또 다른 말로 이제 이거를 중탄산 나트륨이라 용어를 씁니다. 중탄산 나트륨. 자, 어떤 때는 이제 탄산수소 나트륨이라 나올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이제 중탄산 나트륨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 2종은 이제 탄산수소 칼륨이죠. 네, 칼륨이 되겠다. 칼륨. 그러면 마찬가지, 이것도 마찬가지 중탄산 칼륨. 이렇게 같이 용어를 이제 붙일 수가 있겠다. 네. 그 다음 3번은 이제 뭡니까? 3종은 이제 인산 암모늄이죠. 인산 암모늄이 되겠습니다. 인산 암모늄. 그 다음 4종은 뭡니까? 요 2종에 이제 탄산 수소 칼륨에다가 플러스 요소죠, 요소. 요소가 들어간 것이 이제 제4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19번에서 문제는 3종 분말 소화 설비 주성분이기 때문에 이제 인산염으로 되어 있죠. 인산암모늄.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인산염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2번 인산염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답을 찾으시면 되겠죠. 자, 1번 탄산수소 칼륨은 그 옆에다 적어 놓으세요. 자, 2종. 3번 탄산수소 나트륨은 제1종. 자, 그 4번에 이제 요소가 있는데 요소에다가 플러스 탄산수소 칼륨을 같이 적어서 제4종으로 이렇게 표시를 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0번 보겠습니다. 유량을 토출하여 펌프를 시험할 때 성능시험 배관의 밸브를 막고 연속적으로 운전할 경우 이때 자동적으로 개방되는 것은 어느 것인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순환배관에 이제 어떤 것을 설치하느냐가 문제죠. 네. 자, 예를 들면 이렇게 이제 문이 있고 이렇게 이제 가압송수 장치로 이렇게 물려서 예를 들면 이제 그 기타의 장치로 가는데, 자, 반드시 이제 이러한 그 가압송수 장치를 이제 펌프를 사용할 경우에는 이제 펌프의 성능이 제대로 나오는지를 이제 반드시 시험하는 성능 시험 배관을 설치를 해야 됩니다. 성능 시험 배관을.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체크 밸브가 있고 이제 개폐 표시용 밸브가 있는데, 법상으로는 이제 개폐 표시용 밸브 이전에 성능 시험 배관을 따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성능 시험 배관을 여기서 이렇게 밸브를 설치하고 여기에 이제 유량계 설치하고 다시 밸브를 설치해서 어디로 갑니까? 다시 이렇게 탱크로 집어넣게 되면 물을 회전시키더라도 물 낭비가 없죠. 네. 그래서 이것 마찬가지 여기 이제 개폐 표시형 밸브입니다. 개폐 표시형 밸브가 되겠고, 자, 이것도 마찬가지 개폐 표시형 밸브. 자, 이 두 개는 이제 게이트 밸브가 설치됩니다. 게이트 밸브.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뭐가 설치된다 했습니까? 이거는 유량을 조절해야 하기 때문에, 자, 유량 조절 밸브를 설치합니다. 유량 조절 밸브. 주로 유량 조절 밸브 역할을 하는 것은 뭡니까? 자, 글로우 밸브가 있습니다. 글로우 밸브가 이제 유량 조정 밸브의 역할을 한다. 일반적으로 이 개폐 표시형 밸브는 이제 디스크가 한 번에 열고 닫을 때 주로 개폐용으로, 게이트 밸브는 주로 이제 어떤 데 있습니까? 개폐용으로 많이 쓰죠. 개폐용으로 많이 쓰고, 유량 조절 밸브는 이제 글로우 밸브는 유량 조절 밸브로 사용된다. 자, 그런데 지금 여기서 이 문제가 아니고, 자,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여기 펌프 출구축의 밸브를 이제 잠그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성능시험 배관에 요 밸브를 잠근 상태에서 요 펌프를 딱 회전시키게 되면 어떤 상태입니까? 토출량이 제로인 상태가 되죠. 이렇게 펌프를 돌리게 되면 토출량이 이제 제로인 상태로 운전하는데 요거를 뭐라 했어요? 체절 운전이었죠. 체절 운전. 자, 체절 운전을 하게 되면 전격 토출 압력보다 압력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최대 우리가 성능시험 배관 할 때 140%를 이제 초과하지 않도록 돼 있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그 체절 운전을 하게 되면 요 펌프가 계속 회전하게 되면 펌프가 이제 무브와 운전이 되면서 수온이 상승하죠. 이렇게 되면 이제 수온이 상승합니다. 수온이 상승하면서 결과적으로 나중에 이러한 모터 소송까지 오는 그러한 일이 발생되기 때문에 반드시 여기에는 이제 무슨 배관을 설치합니까? 여기에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 여기서 따서 이렇게 이제 순환 배관을 설치하죠. 순환 배관. 이렇게 순환 배관을 설치하는데 순환 배관을 그냥 설치하게 되면 물이 계속 이쪽으로 빠지죠. 빠지는데 이제 체절 운전 시 체절 압력 미만에서 이제 운전할 수 있도록 여기에 뭐가 설치됩니까? 여기에 이제 이렇게 릴리프 밸브를 한다. 릴리프 밸브. 자, 그래서 릴리프 밸브의 작동 압력은 이제 체절 압력 미만에서 작동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세팅을 하게 되면 항상 이제 체절 압력 그 밑에 와서 이제 이 밸브가 개방이 돼서 물이 이렇게 빠질 수 있도록 하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설치하는 것이 바로 릴리프 밸브죠. 릴리프 밸브. 자, 이렇게 체절 압력 미만에서 이렇게 세팅을 한다고 얘기할 수도 있고, 다른 말로는 이제 어떻게 합니까? 전격 토출 압력 있죠? 전격 토출 압력의 140% 이제 미만에서, 전격 토출 압력을 기준하게 되면 전격 토출 압력의 140% 미만에서 개방이 될 수 있도록 릴리프 밸브를 이제 세팅을 이제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릴리프 밸브 같은 것은 이제 안전 밸브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곳에 이제 반드시 이 전단이나 이런 후단부에 밸브를 설치하면 안 됩니다. 추가적으로 이런 릴리프 밸브, 이런 안전장치, 이러한 배관에 전단이나 후단에 이렇게 밸브를 설치하게 되면 나중에 수리나 점검할 때 이런 밸브를 잠그는데 그거를 이제 미처 다시 개방을 시켜야 되는데 개방을 못 시키는 불상사가 있을 때 나중에 위험 요소가 발생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러한 릴리프 밸브, 특히 안전 밸브 이런 것에 입출구에는 절대로 밸브를 설치 않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20번 답은 이제 릴리프 밸브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